한 분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누구보다 앞장서야 될 각 분야 지도자들 모두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권력의 단물에 빨대를 꽂고 어깨에 힘주고 똥폼 잡던 그 많은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찾으면서 혼자 성인군자처럼 의식되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분 혼자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울부짖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주신 복음의 결정체 선지자, 단 10분도 쉬지 않는 이분의 행동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주권을 도둑질한 이 역적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응징하겠다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국민혁명의장이시며 황기총 대표적을 이루신 정의하고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어. 자, 우리 주목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산이여 일어나라. 저 다른 방에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해요. 부산이여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 이어서 부산에 온 것은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무효. 이것은 완전히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이것을 우리는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 앞으로 우리가 4.19 혁명으로 맞짱을 떠서 저 성관이 저 자체를 다 해산시켜버리고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이재명, 조국을 통해서 192석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북한이 자기를 쳤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하수인 되는 이 성관이가 조작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은 끝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 192석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76년 동안 공작했던 북한의 그 공작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완성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제는 연방제 통일로 가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초기 때 이것이 완성이 되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하는 바람에 이 문재인이가 우리한테 걸려가지고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결국 이것이 이재명한테로 넘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강화문에 모여서 4년 5년 동안 우리들이 이 먼 부산으로부터 그 다음에 울산, 여기 뭐 창원, 남해, 순천, 목포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돈 5만 원을 챙겨 들고 버스값 내고 점심 사 먹고 또 강화문에 오면 또 조나단한테 10,000원 뺏겨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런 일을 우리는 5년을 했다고요. 5년. 맞죠? 눈이 오나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명이 사실은 5년 연기된 것입니다. 강화문 집회를 통하여 얻은 최고의 결과가 뭐냐?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화문 운동 없이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불과 24만 표 차이에요. 24만 표 차이. 그 광화문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은요,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 할 때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 때문에 광화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내가 다 읽어줬었는데 여기는 읽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광화문에 엄청 모였고,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으로 딱 되었을 때 이 조국 이놈은 산호맹 출신이고 완전히 이거는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아시죠? 이 서울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을 보십시오. 논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한자로 돼서 못 읽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니 그렇게 논문을 쓸 제목이 없냐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민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라고. 그렇게 논문을 쓸 제목이 없냔 말이야. 소비에트가 어디예요? 소련.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논문 내용을 내가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3번 구속됐을 때 이 조국에 대해서도 내가 명예훼손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논문을 구해서 검사한테 낸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러시아처럼 소련처럼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 가기 위해서는 제일 걸림돌이 뭐냐? 한국교회라는 거야. 한국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거야.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이번에 조국이가 몇 표를 얻었냐? 1000만 표를 얻었어. 1000만 표를. 그래야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한 가지 희미한 1%의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부산이 일어나면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부산이 일어날래요?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자,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고. 내 나이가 올해 몇 살이요? 99세라고. 99세. 99세면 됐지 뭘 세상을 왜 살아.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들의 손주, 여러분의 자녀, 얘들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 생명들이야. 이러한 애들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길 수 있어요? 나도요, 손주가 3명이야 3명. 그런데 내 이 친손주 요셉이야. 이름이 요셉, 전요셉. 내가 강화문에서 주일 예배하고 애국운동 할 때 우리 손주도 애국운동 하러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지금 요셉이가 이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런, 여러분도 다 손주 있잖아.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 아니 근데 부산은 왜 반응이 시원찮아 이거.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냐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결정됐어요. 이번 총선을 통하여 192석이니까 8명만 그쪽으로 합쳐가면 이거는 대한민국 끝난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미 대한민국의 생명은 끝났다. 우리는 이런 일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우리는 광화문 운동을 시작했고, 자, 내가 상원 의원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영상을 먼저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 광화문 운동 때문에 나라가 5년 연기가 된 거야. 생명이. 근데 5년 연기됐는데 2년은 이미 지났어요. 윤석열. 앞으로 3년 남았어요.
근데 3년도 다 못 채우고 윤석열이가 탄핵될 바로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의 생명 끝났다고 봐야 돼요. 내가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만나서 보여주려고 광화문 운동에 영상을 내가 만들어 간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내가 거기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자기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자, 이거 우리 영하 15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보세요. 그날이 영하 15도야. 영하 15도. 하루 전에 진눈깨비가 와가지고 와따 엄청 들어오셨네. 다 못 들어가지고 지금 방이 3개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다른 방에서 시청하고 있는데, 부산을 보니까 나라가 좀 살 것 같기도 하고, 이날이 하루 전에 진눈깨비가 와서 밑에는 다 얼음이에요. 얼음판에 스티로폼 한 장 깔고 우리가 모포 한 장 덮고 이렇게 투쟁을 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인류 역사 2000년의 기록입니다. 기록. 내가 이것을 미국의 상원의원들에게 보여줬더니 놀라 나자빠질라 그래. 이거 진짜로 이거 가짜 영상 아니냐 그래. 봐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지 않느냐.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 집회가 인류 역사 2000년의 최고의 집회였습니다. 4년 했습니다. 4년. 이 집회를 누가 했어요? 누가? 아니, 여러분이 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래야지. 누가 했다고? 다시요. 누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경상도야. 부울경, 경북, 대구. 이 사람들이 거의 70%예요. 70%. 나머지는 30%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를 살려냈고 대한민국의 생명을 5년 연기시켰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 후에도 우리는 나라를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 한국 복음 통일하는 게 목적이야. 절대로 북한의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없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 국민을 향하여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을 방문하면서 오늘의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단 하루도 안 쉬고 어떨 때는 하루에 3타임을 바꿔가면서 새벽에 조찬, 점심에 오찬, 그 다음에 또 만찬 저녁에 이렇게 하루에 몸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사실 나는 마지막 살 시간을 4월 10일로 정했어요. 4월 10일에 나는 쓰러져 죽으면 된다. 나는 4월 10일까지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국민 호소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200석을 만들려고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이 개새끼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저쪽이 200석을 하고 우리가 108석밖에 못한 거야. 한동훈 이 새끼요 용서할 수가 없어 이 자식이. 한동훈 이놈이요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처음에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대구를 딱 방문을 했더니 경북 대구를 온더니 막 와 하니까 폐쇄된 사회에서 검찰에서만 근무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와와 하니까 그게 지를 보고 와와 한 줄 착각한 거야. 윤석열을 보고 와와 한 거예요. 윤석열을 보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다니면서 해봤더니 똑같이 막 와와 하니까 야 이거 윤석열 3년 기다릴 필요 없어. 윤석열을 탄핵시켜버리고 바로 지가 대통령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착시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때부터 윤석열하고 맞짱 뜨려고 대들고 싸움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 거야. 예? 절대로 여러분 한동훈 이놈은 용서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할 때 경북, 대구, 부울경에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목사님 왜 우리 편을 욕합니까? 아니 한동훈이 잘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을 목사님이 왜 자꾸 욕을 합니까? 나는요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거야.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면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려. 나는 선지자의 은사를 받았다고. 선지자는 지나간 것을 해석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요.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못 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찔러서 내가 한번 절을 한번 받아야 되겠어. 나에게 선지자 은사가 온 게 맞아요 안 맞아? 확실해요? 그건 증명할 수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안 된 게 있었냐고요. 내가 말한 그대로 다 되잖아요. 그대로. 앞으로도 결국은 내가 말한 대로 될 거라고. 나는 4월 10일까지만 살기로 생각하고 목숨 걸고, 여러분들은요 내 몸 상태가 되면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 에? 그것도 반응 안 하지. 여러분들은 내 몸 상태가 되면요 내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나는 5년 전에 세브란스에서 수술하다가 보세요. 내 목뼈 상태를 보세요. 내가 이 수술을 해서 잘못해가지고 장로님이 수술을 했는데 세브란스에
이 척추 수술의 5인방이야. 한국의 5인방의 의사가 장로님이야. 수술을 딱 했는데 세상에 수술 딱 끝났더니 내가 목을 못 드는 거야. 목을. 왜? 장로님이 시인했어요. 목사님, 내가 의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수술은 내가 목사님을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도 목사님을 좋아해서 칼을 너무 깊이 넣어서 한꺼번에 다 뼈를 긁어내려고 하다가 내가 사고를 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수술이 끝났는데 목을 못 드는 거예요. 목을. 그 상태로 일주일 있다가 다시 7시간 수술을 또 했는데 뭐냐, 목을 들 수 있도록 여기다 쇠를 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쇠를 하나 박았습니다. 박았는데도 목을 또 못 드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한 주일 기다렸다가 7시간 수술을 또 시작했어요. 뒤에다가 쇠를 또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쇠를 3개를 박아. 3개. 3개를 박으니까 겨우 목을 들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 이 수술이 다 끝나고 3번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끝나고 나서 그런데도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양팔이 제대로 들리질 않는 거야. 그 밥을 못 먹는 거야. 팔이 들려야 밥을 먹지. 이 3번 수술 앞뒤에 쇠를 다 박았는데도 이 손을 못 드는 거야. 그리고 칫솔질도 못 하는 거야. 세수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세수를 시켜주고 집사람이 밥을 먹여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는 인생을 마무리는 하고 죽어야겠다 해서 팔도 못 들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나와 함께 30년 동안 청교도 영성훈련을 했던 목사님들 약 한 9만 8천 명이 넘어요. 이 목사님들에게 내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끝내야겠다 해서 실촌 수양관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는데 칠판을 놨는데 내가 글을 못 쓰니까, 왜? 손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님 보고 나와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칠판에다가 글을 쓰라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마지막 집회를 끝내고 인생을 마치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몸 상태가 나처럼 되면 여러분은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운동과 복음 운동을 하느냐. 내가 가문 운동에 나갈 때도 내 진실한 고백을 할게 들어봐요. 어차피 내가 한 달 안에는 죽겠더라고요. 몸이 이런 상태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죽었다. 대부흥사. 내가 대부흥사라고. 대부흥사. 아이씨 부산이 더럽게 반응을 안 하고 난리야. 이거 내가 대부흥사인데 정말 나 25년 전에는요 장경동이요 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장경동은 나한테 눈도 똑바로 못 떴어요. 한국의 초대형교회 부흥회는요 내가 제일 먼저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모르지? 응? 그 후에 장경동이가 TV 설교에 나가가지고 요즘 나를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어? 그러니까 내가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상을 못 살 것 같아서 병원에서 죽으면 대붕사가 병원에서 수술하다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이걸 양심적으로 처음 고백하는 거야. 그러나 강화문에 나가서 애국운동을 하다가 연단에서 연설하다 쓰러져 죽으면 날 보고 순교자라고 불러줄 거 아니냐 이거야. 어? 앞으로 나는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내가 죽은 뒤에 꼭 여러분은 나를 순교자라고 불러달라고.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그 다음에 정광훈을 불러달라 이 말이야. 부산이 더럽게 반응이 안 좋아 이게. 그래서 나는 살라고 강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연단에서 연설하다가 픽 쓰러져서 죽어서 바로 응급실로 갔더니 한나라 갔다. 요것을 내가 유도하려고 강문에 나간 거야. 내가 이렇게 독종이야, 독종. 이렇게 독종이라고. 여러분들은 한 달이라도 더 살라고 막 개발광을 떨지? 사람은 죽을 때 정확하게 죽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도 보면요, 이미 너무 오래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거 다 민폐를 끼치고 며느리 속썩이고. 여러분이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 중에 내일이라도 죽으면요 제일 감사한금 할 사람이 며느리들이요. 그러니까 봐, 속이 다 들다 보이니까 다 웃잖아. 며느리들이 화장실에 가서 웃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불러가셔서 감사합니다. 다 그 대상자들이 여기 다 모였어. 전부 다 할매하고 할배들만 모였어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가치 있게 살려면 한 달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예수 한국, 그 다음 뭐요? 내 솔직히 또 일반 사람들한테 실망되겠지만 나는요 이렇게 목숨 걸고 애국운동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면 안 해요. 내가 황정선 장로님 별 3개 여기 왔어요.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나는 애국운동도 중요하지만 나라 살리도 중요하지만 난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난 안 합니다. 나 혼자 순교당하면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 타서 좋고, 나 혼자 순교하면 그만이지 뭐다로 내가 이 고생을 합니까? 불쌍한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나는 이 운동을 한다고 장로님한테 내가 그렇게 열차 타고 오면서 말하면서 왔어요. 내 이 진실함을 여러분이 믿어줘요? 믿어주십니까? 그리고 진짜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솔직히 사람이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잘 알아. 솔직히 한번 우리가 지나간 걸 한번 합시다. 정강훈 목사가 강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존재해? 이미 그때 문재인 때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확실해요?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면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특별히 이재명을 찍은 1614만 여러분, 그 다음에 개딸들 여러분, 개딸들. 자, 조국을 찍었던 1000만 명 여러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강훈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를 제일 싫어하고 반대하고 타격하는 개딸들도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북한의 연방제로 갔으니까. 인정해요? 특별히 부산은 나한테 더 감사해야 돼. 아이, 또 반응 안 하고 또 난리야 이거. 정강훈 목사가 아니었으면 문재인 때 이미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3명의 대통령이 평양 가서 계약서 다 쓰고 사인까지 다 했어요. 봐서 여기 보세요. 이거 원본 보세요. 여기에 김대중 사인 딱 해놨잖아요. 김대중, 김정일 사인 딱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 북한한테 연방제로 넘긴다고 하는 사인이요. 대통령 3마디가 이 짓을 해서 3마디가 몇 마디가? 몇 마디? 이걸 최후로 완성하려고 했던 놈이 누구냐? 부산 출신 문재인이야. 부산이 멍청해가지고 문재인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거야. 그러나 문재인은요 완전히 간첩입니다. 완전 간첩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 간첩이야. 평창 동계올림픽에 문재인의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간첩 아니고 누굽니까? 들어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 신영복은 어떤 놈이냐? 북한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먹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에 북한 정부를 세웠어요. 그게요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가장 성공한 사례가 뭐냐? 통역당 사건이야. 자, 통역당 보세요. 이게 전부 경상도 영천 출신 서울대 학생들이야. 김종대, 김진락, 이문규, 이게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안에 북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시도였어요. 기가 막히죠.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딱 잡아가지고 이 김진락, 김종태, 이문규 사형시켰어요. 그 다음에 김진락 밑에가 누구냐 보세요. 신영복이야, 신영복. 그러니까 이 신영복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통역당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20년 동안 미전향 장기수로 깜빵 생활을 20년 했어. 20년. 신영복이가. 그런데 이 새끼가 나오려고 가짜 전향서를 쓰고 나와서 그리고 성공회대 교수를 아니 깜빵 20년 한 놈이 교수 될 수 있어요? 공부를 했겠어? 그런데요 좌파 애들은요 그냥 요령을 부려서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했다니까 이 신영복이가. 그래서 입만 열면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계속 부르고 청와대 안에 신영복의 글씨체로 전부 다 써놓고 심지어 사회 분위기까지도 신영복 체제로 넘겨가려고 세상에 소주 이름을 뭐야 이거 아침처럼 이거 보세요. 이게 완전히요 신영복을 사람들의 핏속에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이 간첩을. 그리고 이 신영복을 세상에 문재인이가 마지막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국정원에 가가지고 국정원의 표지석을 신영복 글씨체로. 원래는 국정원은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국정원의 구호야. 문재인 이놈이 대통령 그만두기 한 달 전에 직접 국정원을 방문해서 자 보세요. 이걸 보시라고요. 박지원을 통하여 국정원의 표지석 자체를 다 신영복으로 바꿔놓은 거야. 문재인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자고? 그런데도 지금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은요 저 양산에서 아방궁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국가 예산을 타서 1년에 30억씩 돈을 써가면서 뚱땡이하고 나는 증거는 없지만 나는 합리적 의심으로 지금도 나는 북한하고 내통한다고 생각해. 아니 난 이건 합리적 의심이야. 의심. 왜? 그동안에 지가 했던 말을 보면 저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지금도 나는 북한하고 요즘 뭐 이메일을 통하여 얼마든지 암호를 통하여 얼마든지 북한하고 교통할 수 있으니까 직간접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한장혁 선생님이 그때 고백할 때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그랬어. 5만 명이. 그리고
우리 나와 함께 연설하러 다녔던 누구지? 김국성 선생님은 지금 간첩이 15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래. 그러니까 이 15만 명의 간첩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이번에 선거에 개입했겠어 안 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옆 사람 한번 살펴봐. 혹시 이 간첩이 여기 털못이 와 있을지도 몰라. 이 간첩이지. 주먹 쥐어봐. 주먹 쥐어봐. 옆 사람한테 물어봐. 너 간첩이지? 물어봐. 아마 내가 볼 때에 100명 중에 하나는 여기 간첩이 와 있어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지금 내가 하는 걸 녹음하려고. 녹음할 필요 없어. 나는 전 세계를 향하여 중계방송 하는데 뭐하다로 녹음을 따로 하냐 이 개자식들아. 나는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나는요 모든 걸 다 활짝 열어놓고 살아요. 황교선 장군님이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말을 될 수 있으면 좀 아껴 하세요. 비밀스러운 말은 목사님 절대로 장로님한테만 하시고 옆에 사람은 그거는 맞다고? 그런데 나는 버릇이 그래가지고 나는 집사람하고 싸운 얘기도요 주일 설교할 때도 바로 얘기해버려. 어젯밤에 내가 집사람이 마음대로 주먹으로 팼다고. 내가 나는 설교하면서도 난 다 까놓고 살아. 까놓고 살아. 그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아? 투명인간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 뭐냐? 투명인간은요 꿀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담대한 거야. 문재인을 향해서도 이 아이 개새끼야. 내가 문재인을 개새끼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제주도 4.3 사건 가서 문재인이가 발언한 거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 내가 욕한다고 자꾸 날 보고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그래. 하이 참나. 내가 욕을 한 거 가지고 자꾸 목사들이 시비를 거니까 한국의 최고의 노신학자 정성구 박사 총신대 총장 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변명하는 책을 하나 썼어. 목사가 왜 욕을 해 하는 책이 나왔어. 책이. 이 책 내용을 내가 봤더니 2000년 역사에서 욕을 제일 세게 한 사람이 말틴 루터라서. 말틴 루터. 말틴 루터가 로마 교황을 향하여 욕을 할 때는 이 아이 개새끼야 사탄아 적그리스도 너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가. 이렇게 강력하게 욕을 하니까 하루는 그 제자들이 말틴 루터 제자들이 선생님 모든 내용은 다 좋은데 욕을 하는 것 때문에 옥에 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교하러 올라가서는 욕 한 번도 안 하고 내려오기로 새끼손가락을 겁시다. 그 제자들을 걸었어.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가서 그날은 욕을 더 세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욕하는 것도 은사야. 은사. 여러분도 나같이 선지자적 은사를 받아봐요. 욕이 나오나 안 나오나. 구약의 선지자들도 욕을 했어 안 했어? 사도들도 욕을 했어 안 했어? 그 여러분들도 욕을 못하는 것들은 아직 선지자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 아니 보라고요. 이런 따위 개소리 하는 놈을 향하여 그러면 개새끼 욕이 안 나오냐고. 제주도 4.3 사건 한번 들어보라고. 문재인 들어보라고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 4.3 무장폭동 김달산 이덕구가 일으킨 이 무장폭동이 우리의 꿈이다. 문재인 야 이 개새끼야. 그것이 너 꿈인지는 몰라도 왜 이걸 우리의 꿈 국민들에게 다 이것을 세뇌시키려고. 문재인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자고? 오늘 이거 점심 먹고 바로 양산으로 쳐들어가서
4.19 혁명을 일으켜 문재인 이놈을 처형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헌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간첩선을 이미 넘은 거예요. 아니, 제주도의 무장폭동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전 국민한테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야, 이 새끼가.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어떻게 하자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4.19로 맞짱 떠야 되는 거야. 5.16으로 맞짱 떠야 되는 거야. 이걸 일으킬 진원지가 바로 부산이요, 부산. 부산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역전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이번 총선에 이런 결과가 올 것이 두려워서 전국을 다니며 대국민 호소를 하고 다녔어요. 내가 대국민 호소한 것을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정광훈 목사의 대국민 호소. 자유마을 천만 조직을 위해 첫째,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혁명의 집회를 주도했고 그 결과 2022년 정권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며 둘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3.1절, 8.15, 10월 3일 광화문 국민대회를 통하여 국민조직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셋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안보조직, 이정민 전 차관과 김수열 대표를 중심으로 안보조직을 완성하였고 시민단체, 해병대 등 일반 시민단체를 조직하였으며 넷째, 건국 후 처음으로 12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고심, 성결교, 기성, 예성, 순복음, 침례교, 개혁측, 한기총, 한교연, 여성 목회교단 등 자교총 설립을 통한 조직운동을 진행하여 1,700만 세례교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1천만 조직을 위한 자유마을 전국순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이번에만큼은 선제적으로 대결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기자는 것이야, 이기자는 것이야. 경주야, 일어나라! 울산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회밖에 없는 거야, 교회밖에. 포항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퇴화한대요. 근데 넘어갔다고. 누구에게? 문재인, 이재명. 아직도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남은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구미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려면 바치는 세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통일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천만 조직을 완성을 해서 마지막 혁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동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이재명이가 조합력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인천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전 목사님하고 꼭 손을 잡고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꼭 넣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진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을 이승만은 직접 만났어요.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원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지금 바뀐 것은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누가?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어. 미칠라 그래, 대통령. 그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안 했으면 아찔할 뻔했다. 사실은 힘을 합쳐서가 아니라 강한 몸이 아니었어,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끝날 뻔했다는 거예요. 광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내가 세 번 깜빡 안 갔다 왔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세상에 살까? 이미 북한의 연방제 속에서가 있다. 전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1,000만 명이 조직돼서 한 자리 모이면
예수 한국 그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춘천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지만 진짜 본격인 전쟁은 한국에서 다음은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드디어 알아차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원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꺼내서 이 사람을 돌려서 주력부대를 쳐서 역사를 세워나간다. 윤석열만이 문재인 저놈을 죽일 수가 있고 윤석열만이 박근혜를 살려낼 수 있다. 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청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헌법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어. 동의하시면 두 번째로 천안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하면은 그날이 바로 자유통일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는 날입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 성령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보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야. 근데 지금요 이재명하고요 문재인이가 합해서 다시 지금 탄핵시키려고 윤석열을 이것을 지켜낼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야. 장충체육관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으로 나라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하려 세계 G2 국가로 갈 것인가. 반드시 3년 안에 통일 한번 해봅시다. 빨갱이들 다 정결해버리고. Wipe out all the communists.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That we must eliminate the North 자유통일 한번 해보자는 거야. Korean invasion.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If God is on my side,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there's nothing impossible for us.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Can you make this possible as well? 여섯째, 천만 조직 완성을 위한 전국 지역 교회 연합인 전지연 대회를 계속 조직하고 있으며 전국의 253개 지역별 조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세계 교민청 조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10개 도시를 순방하면서 50개 주 교민청 대사를 세웠으며 세계 230개 나라와 도시별로 교민청 설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대회를 통하여 정권 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지난 7월 27일 개딸들을 동원한 좌파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습격하려 할 때 전국의 광화문 애국 조직 10만 명을 동원하여 막아내었습니다. 최후 마지막 결정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모든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경제성장 G2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결판이 4월 10일에 날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10월 9일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자유보수 우파가 최소한 200석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0월 9일 전까지 현재 500만 조직을 1대1로 전진, 완성하여 1천만 명의 조직을 이룩하며 자유보수우파 200석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느냐,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반대로 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수사권을 따라잡고 공산주의를 따라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엌에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부산이여 일어나라. (45년부터) (48년까지는)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이야. 그때 이승만이가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이 됐어요. 박헌영이가 이겼으면요,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미 탄생조차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교조들이 45년부터 48년까지의 역사를 완전히 덮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공하는 교수들, 역사학자들도 45년부터 48년까지의 역사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게 완전히요, 정교조들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여러분도 모른다니까요. 45년부터 48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모른다고. 왜 모르냐? 정교조가요, 국민들을 다 세뇌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 역사학 교수들, 지식인들 수십만이 있어도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는 것은 뭐냐? 45년부터 48년까지가 덮여 있는 거야. 나는 근대사를 목숨 걸고 연구했어요. 내가 그래서 근대사의 1인자가 된 거야. 1인자가 됐다는데 왜 반응도 안 하고 난리야 이거 정말. 누구든지 데려와. 대학 교수든지 뭐든지 개나발 다 데려와. 나하고 맞짱 토론 한번 해봐.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해 생겼다고. 그러나 그때의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이 됐다 이거야.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역사의 변곡점은 어디서 왔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4.19 통해서 하야를 하게 됐어.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것은 그게 4.19 학생들 데모 때문에 일어났는데, 원래 4.19의 주제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국가 설립자니까 감히 이승만한테는 덤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통령 선거 이기붕 부통령 선거만 새로 해달라. 이게 4.19의 주제였어, 주제. 에? 마산에서 일어난 김수열 체류탄 눈에 맞고 시체를 돌멩이에다가 달아가지고 바다 밑에 가라앉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떠올랐단 말이야. 그런데 눈에 체류탄이 여기 박혀 있었던 거야. 이것 때문에 4.19가 폭발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하야란 말은 못했어요. 부통령 선거, 이기붕 선거, 그 이기붕은 왜 부통령을 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느냐? 그때 이승만은 나이가 벌써 90이요, 90. 90이 되니까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국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 돌아가실 가능성이. 그러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바로 이어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기붕 이놈이 부정선거를 하게 된 거야. 내무부 장관 최인규를 시켰어. 그래서 최인규가 사형된 거예요. 사형. 자, 빨리 등록금 내 나한테. 여러분들 공짜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여러분은 4학년 대학을 4년제 다녀도 4년 동안 역사 공부해도 지금 내한테 듣는 거 이거 못 들어. 빨리 내. 돈 내. 돈 낼래요? 좋아요. 돈은 안 내도 좋은데 이따가 내가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돼. 미리 말씀드리면 빨리 한 달 안에 1000만 조직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부산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라 소리 안 했는데 3일 앞두고 서울대학에서 남노당 출신 교수들이 광화문으로 뛰어나와서 주제를 싹 비틀어버린 거야. 뭐라고? 이승만 하야로. 저놈들은요 주제를 바꾸는데 선수권자입니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처음에는 탄핵이라 소리 안 했어요. 7시간 동안 뭘 했는가 그걸 밝히라 그랬어. 롯데 호텔에 가서 딴 남자하고 거시기 했다. 자, 그걸 밝히라고 계속했어.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을 썼어요. 중앙일보에다 보도하고 책으로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안에 가장 큰 후회스러운 것은 뭐냐? 내가 그때 사과할 내용이 아닌데 국민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가짜로 사과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 7시간 동안 딴 남자하고 롯데호텔에 가서 박근혜가 그 짓을 하겠어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7시간을 정체를 밝히라 해놓고 박근혜가 사과하니까 바로 탄핵으로 주제를 바꾼 거야. 이 빨갱이들은요 주제를 바꾸는데 선수권자야. 그래서 남노당의 서울대 교수들이 나와서 이승만은 하야라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승만이가 하야가 됐어. 하야하니까 대한민국이 개판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내가 그때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1학년인데 내가 초등학교 시골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들이 반별로 전부 다 애들을 모아놓고 데모를 시켜. 이승만 물러가라, 이승만 물러가라. 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놓고 나한테 개판인 거야. 개판이야 나라가. 그때에 남노당 출신 전향한 박정희 장군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5.16 혁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지금 시점이 딱 언제 왔느냐? 박정희가 5.16 혁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새로 정돈할 요 시점이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19, 5.16 정신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사파를 다 청소해버리고 문재인을 깜빵에 집어넣고 이재명도 깜빵 집어넣고 조국이도 깜빵 집어넣고 국회의원 300명은 야당 여당 할 것들이 다 깜빵에 쳐넣고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이야.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누가 해내야 돼? 부산이 일어나야 돼. 부산이. 동의하십니까? 안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끝장났다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고 이제 혁명으로 맞짱 떠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4.19 혁명을 우리가 벤치마킹하여 가문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자 보세요. 그렇게 중앙선관위에서 조작을 하고 그렇게 좌파애들이 조작했는데도 우리 자유통일당이 64만을 얻었어. 64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이 쟤들이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 봐요. 자유통일당 표 64만 2천 표라고 딱 나와 있지. 64만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을 찍은 64만 명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이승만 광장으로 다 뛰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선거할 때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 두 손 들고 만세요.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그래. 손 안 찍은 사람들은 내 점심 안 주려고. 보자. 다 찍었어? 보라고요. 부산이 이렇게 다 찍었는데 64만밖에 이게 말이 돼 안 돼? 최소한요 우리는 700만 표 이상은 나왔다고.
조국 같은 근원놈이 1000만 표를 얻었는데 조국이가 최소한 우리는 조국보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어. 아까 내가 대국민 호소하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연설하는 거 다 들으셨죠?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했는데 조국은 1000만 표 이상 얻었어. 우리가 조국한테 질 수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성간이가 개지랄 떨고 조작을 해서 이 모양이 나왔으니 이제 헌법도 무너졌고 대한민국의 체제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이것은 헌법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출발을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부산. 오늘은 실내에서 발동을 걸지만 다음 주에 내가 부산에 또 내려올 거야.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한 번 오면 몸살이 나. 세상에 나도 몸도 안 좋은데 목사님 집회 또 안 오면 욕을 바가지로 하고 머리를 다 잡아뜬다고 하고. 그래도 난 다음에 또 부산에 다음 주에 또 와. 이번에는 실내에서 안 해. 부산역 광장에서 4.19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그러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요. 나한테요 문자 메시지 하루에 100통 1000통이 와요. 세상에 나 위에 머리 위에서 나를 가르쳐.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한테 빨리 명령하세요. 명령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여보시오, 제발 나한테 그런 메시지 넣지 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의 10배 100배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힘이 있을 줄 알아요? 없어요. 대통령이요 헌법재판소를 빨리 압수수색 하세요.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빨리 명령하세요. 보세요,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어?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헌법재판소는 그것은 독립헌법기관이야. 대통령이 침해를 못하게 돼 있다고. 국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자꾸 나한테 김밥이 옆구리 터진 소리를 자꾸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내 상황이 되어서 나한테 지시를 한다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나보다가 목사님은 10배 100배 더 잘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4년 동안 가문광장에서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요? 이렇게 투쟁했는데도 결과가 겨우 5년 대한민국이 연기되었고 마지막 결론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수고가 어디 가냐 이거야.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거야. 4.19로 맞짱 떠야겠다 이거야.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내일 모레 가문광장으로 100% 다 출동을 하되 혼자 오면 안 돼. 한 사람이 10명 이상을 데리고. 왜 또 반응이 시원찮아 이거. 1시까지 가문광장으로 올 사람만 두 손 들고 만세. 안 올 사람들은 가서 봐. 손 들고 있어. 안 올 사람들은 내려가서 내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려. 내가 너는 인간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확실해요? 진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하면 그래도 나라가 살 길이 5%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나라가 확실히 살 정점은 뭐냐? 1000만 조직을 한 달 안에 완성해야 돼. 아멘. 해볼래요?
아니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북한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뻥이 아니라니까. 결국은 내가 강문 광장에서 그렇게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의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틀어줬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은 내전으로 망하게 되었어요. 자, 황준선 장군님을 잠깐 모시고 잠자는 여러분의 대가리를 깨워드리겠습니다. 대가리를 깨워드릴 테니 잘 들어야 돼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요 성격이 깐깐해요. 깐깐해. 이런 장로님이요 무조건 우리는 총사령관 정마훈 목사한테 순종만 하면 된다 그래. 자, 물어볼게요. 장로님 고향이 어디시오? 어디라고요? 경주 촌놈입니다. 그 경주에서 어떻게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시죠. 자, 1사단장 하셨죠? 예. 같은 전방 사단이라고 다 같은 사단이 아니에요. 서울에 진입을 막는 제 길목 1사단장. 이건 사단장 중에 왕이요. 1군단장 하셨죠? 자유툰 부대 사단장 하셨죠? 예. 이라크에. 그리고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셨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작전통의 제1호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작전통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겸손의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비로 내가 토크를 했고 본질을 하겠어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 붙으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이깁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조건 이긴다 그래도 이 불쌍한 백성들은 이해를 못해. 어떻게 무조건 이겨요 우리가 북한을?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 핵무기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예. 세계 역사상 나와 생사를 적대하고 있는 적대국의 지도자가 돈을 보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돈을 보내준 겁니다. 자, 이 핵무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핵무기는 사용하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억제하고 서로, 여러분 핵무기가 개발된 데가 언제입니까?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부터 미국에서 맨해튼 계획이라고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손해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딱 태평양 전쟁 때 어디에 썼습니까? 히로시마. 예, 일본의 두 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떴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평양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 이후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지금 공식적인 국가가 5개 국가, 비공식적인 국가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또 이란 등 한 4개 국가에 여기에 명단을 올린 게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몇 기 정도가 있느냐, 얼마 정도가 있느냐 다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핵무기를 가지고 보유하고 사용하는 계획의 최전제 조건이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대량 보복을 한다. 이게 핵무기 운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덤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 보유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유국과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대량 보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은 안 할 것이지만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제 핵무기 절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느냐? 잘 이유를 해보세요. 전쟁 없이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가차 바치도록 유도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물리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북한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죠? 그러니까 북한은 재래식 전쟁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안 하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남한 안에서 북한 나라를 먼저 구축을 해서 김정은이를 모셔오도록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 자체를 완전히 북한 나라로 만드는 일을 위하여 76년 동안 공작을 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하여 완성이 된 거야. 이게 완성이 됐다 이거야. 이것을 제일 빨리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30년 전에 얘기하고 그분이 쓴 책을 내가 돈이 있으면 500페이지 책을 다 사서 5,300만 국민에게 다 나눠주고 싶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와인버그 장관의 책을 다 나눠줄 수 없어서 내가 이것을 영상으로 줄여서 만들었어. 영상으로 줄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영어로 된 책을 사줘서 줘도 읽지도 못해. 읽어? 그래서 내가 이걸 영상으로 다빈이를 통하여 이것을 듣는 순간에 수백 번 강화문에서 들었지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려. 못 차린다니까 도대체가. 와인버그 장관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다라고 반드시 얘기는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이쳐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이점령군하고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황주선 장군님,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계획에서. 하나님이 왜 그 어려운 육군사관학교를 왜 보냈어요? 뭐 아직 내가 대답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요때 써먹으려고.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99세요. 장로님은 이제 나이가 70 간 넘었으니까 이제 책임지시고.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쟤들이 192석을 하니까 나를 다시 구속시키려고 지금 좌파 애들이 수백 건의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3개월 안에 구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판이 무서운 거야. 내가 구속된 뒤에라도 장로님이 앞장서서 이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거야. 뭐 저도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따라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안에 1,000만 명을 조직을 해서 4.19로 맞짱을 떠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다시 깜빵 가면 돼, 안 돼? 내가 깜빵 가면요, 내가 깜빵을 가보니까 광화문을 지휘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지휘자가 없으니까요,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내가 깜빵 가면 돼, 안 돼? 그러면 한 달 안에 1,000만 조직 할래, 안 할래? 나도 이제 내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그래. 조직 할래, 안 할래? 자, 이제 장로님, 이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 이거 해설 제대로 한번 해서요. 이거 제대로 해설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이따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 빤스를 내가 만져봐서 오줌이 줄줄 다 싸면 제대로 해설한 것이고, 빤스가 오줌을 안 쌌으면 장로님이 설명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하시라고.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바로 이어서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역사를 왜 역사는 최소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소멸돼 갔습니다. 자, 개인과 기업은 뭐 7번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7.8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홍수환 장로처럼 사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한 번 넘어지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5,000년 역사에 거의 천회의 외침을 받아서 그때마다 정말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때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목사님이 선제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7월 27일에 평택에서 개딸들이 주한미군 기지를 급습하고 거기서 방금 보신 이런 내란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가 먼저 가서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 한미 동맹이 상처를 입어서 미국의 여러분 국가 간의 우호와 동맹도 결국은 개개인의 친선, 개개인의 믿음이 확장될 때 국가 간의 동맹이 있는 겁니다. 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택에서 선제적으로 그 많은 인원들이 평택에서 우리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미군들에게 감사하다, 미국에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확 달라졌습니다. 그 마친 뒤에 목사님 모시고 미국 갔을 때 미국 상하 의원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어서 보수 우파가 200석 이상 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래도 출구조사에서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최소한 몇 석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안심을 하고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저는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지금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기도원 용사들인데 기도원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목사님께 순종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 정말 통곡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0일 총선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여와 야의 선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다시피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과, 여러분,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공산주의가 종교를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북한이 지금 종교가 있습니까? 지하 성도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1700만 성도들이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태해졌는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는가?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통탄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잘 속는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많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000년 동안 외침을 계속 당했는데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왜 그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선제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 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를 맞아서 했는데, 우리 기도원 300용사들부터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IQ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열정을 품어 개척교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많이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형님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전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상 어느 한 목사님이, 저희 종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애국운동에 이렇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느 BTS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5년 이상이나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느 정치인.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합치지 못할까요? 저는 이것이 참 통탄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장로로서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저는 못 일어났을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안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 예배를 가시고, 그 감사 예배에 어느 귀한 분이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안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과 김중고 목사님의 영적인 지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꾸준히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가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 목사님이요, 정말 내 교회를 내가 하기 위해서 했으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애국운동에 투입한 예산만 1,000억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한 분 있습니까? 몇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여러분 저는 정말 이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와인버그 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조직을 당하지 못합니다. 조직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국가를 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6위권의 선진국 아닙니까? 어느 국가도 전 세계를 상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GDP를 보면은 미국의 전 세계 GDP의 2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GDP 수준으로 보면은 여러분 거의 한 18위 정도 될 겁니다. 북한 몇인지 아십니까? 130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상대도 안 되는 저런 북한의 김정은을 흠모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북한 인민동포들을 구하기 위하시지 김정은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와인버그 장관과 여기 나는 폼페이오 장관은 그분들 스스로가, 지금도 와인버그 장관은 2006년도에 돌아가셨지만은 이 책을 쓸 때에는 1991년도입니다. 5.18 사태가 난 지 10년째 될 때에 이 책을 썼습니다.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국방장관을 레이건 대통령 때 2번이나 연임하면서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지금도 미국 국민들은 레이건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건국 대통령들과 함께 꼽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자기 경험과 국방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나라에 있을 것 일어난다. 5군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대만입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동구권을 침공할 것이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좀 특이한 것은 일본이 군사화되면은 일본이 또 태평양 전쟁과 같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나라, 대만,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와인버그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가야겠다 유혹을 느끼는 것은 5.18 사건과 같은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가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국민들을 내전으로 몰아서 이 기회를 탐사서 북한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예측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광화문 한 번 집회할 때마다 얼마가 예산이 드는지 아십니까? 집회를 끊이지 않고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민노총이 광화문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고 좌파 세력이 광화문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부정선거가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순종만 하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투표를 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조국 혁신당이 받은 거의 1000만 표를 우리가 받아서 이번에 몇 석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300여만 표를 얻어서 개혁신당 2석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못 받았다고요? 목사님 이따 말씀하시겠지만은 투표소별로 0표, 1표, 2표, 3표 받은 데가 469군데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예? 통계학자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은 벌써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제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해달라고 이번 토요일 날 또 집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악인이 100번 죄를 행하고도 장수할 줄 알거니와 정녕 내가 말하노니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한 달을 걸쳐서 병든 몸을 이끌고 거리에서 가입을 요청하고,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개척교회든 담임 목사님들이 애국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관심을 가지고 광고만 하시면은 그 교회의 최소한 70%, 80%는 참여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700만에 70%면은 이것만으로도 1300만, 400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하지 않으면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렸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습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징계하실까봐 싶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이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평생을 군에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냈더니 이렇게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모든 인생, 제가 전역 후에도 저는 간정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 간정 안보강연만 뭐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 67, 8년의 삶보다 목사님 옆에 와서 이 애국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보람찬 일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특히 저보다 연배가 늦으신 어르신들,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평생 어떻게 지내셨던 간에 이제는 또 우리는 귀한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가 내 생각이 앞서서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인 사역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고 부정선거를 밝히고 다음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정치를 완전히 바꿔놓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집단,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집단, 절대로 정권을 못 잡도록 이번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정말 호소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덜러리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물안 깨구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박수하겠습니다.